2025년 5월 28일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진행될 KT 위즈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는 이번 시즌 KBO 리그에서 주목할 만한 대결입니다. 양팀 모두 최근 경기에서 상반된 모습을 보였으며 KT 위즈는 홈 경기의 이점을 살려 승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반면 두산 베어스는 기존의 강점을 바탕으로 상대 전적 우위를 이어가려는 계획입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의 투수진과 타격진의 맞대결이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입니다. KT 위즈는 현재 5위에 머물고 있으며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윌리엄 쿠에바스가 선발로 나서며 안정된 투구를 보여주고 있고 메인 타자인 멜 로하스 주니어와 장선구가 중심 타선을 이끌고 있습니다. 최근 두산 베어스를 상대로 3-2로 승리하며 팀 컨디션이 상승 중이며 로하스 주니어가 결승 적시타로 팀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KT의 강점은 선발 투수진의 안정성과 타선의 지속적인 발전이며 약점으로는 불안정한 마무리 투수진이 거론됩니다. 특히 박영현이 중요한 순간에 무너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산 베어스는 8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경기에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곽빈이 선발 투수로 나서며 KT를 상대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재환과 양석환이 타선을 이끌며 장타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경기 종결력 부족이 문제입니다. 두산은 최근 경기에서 KT에게 연달아 패배하였으며 이는 불펜 문제와 1점차 경기에서의 취약성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두산의 강점은 선발 투수진의 강력함이며 약점은 불펜의 불안정성입니다. 2025 시즌 양팀 간의 상대 전적은 두산 베어스가 12승 4패로 앞서고 있습니다. 두산은 꾸준히 KT를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두 경기에서 KT에게 패배하며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매치업에서는 두산의 곽빈과 KT의 윌리엄 쿠에바스의 선발 맞대결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양팀 모두 타격진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선발 투수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이번 경기의 승부는 양팀 선발 투수들의 컨디션과 불펜의 안정성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KT 위즈는 쿠에바스가 5이닝 이상 QS를 기록하며 불펜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며 로하스 주니어와 장성우가 클러치 상황에서 얼마나 활약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반면 두산은 곽빈이 초반부터 안정적인 피칭을 하며 타선의 초반 리드를 도와주는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두산은 김재환과 양석환을 통해 초반 득점을 올려야 하며 불펜이 잘 버텨주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예상 스코어는 KT 4-3 두산으로 KT의 극적인 승리를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는 선발 투수들의 역량과 불펜의 안정성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KT 위즈는 홈구장의 이점을 살리고 있으며 두산 베어스는 기존의 상대 전적 우위를 바탕으로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이 경기를 통해 리그 순위를 끌어올릴 기회를 잡으려 하고 있으며 팬들에게 흥미진진한 경기가 될 것입니다. 2025년 5월 28일 KIA 타이거즈와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가 KIA의 홈구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의 시즌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KIA는 중위권 순위를 유지하며 상위권 진입을 노리고 있으며 키움은 연파의 탈출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KIA의 안정적인 투수력과 키움의 타선 문제가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IA 타이거즈는 현재 리그 5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승률 0.489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 6승 4패를 기록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팀의 주요 선수로는 타율 0.347을 기록 중인 김도영과 경험 많은 선발 투수 양현종이 있습니다. 양현종은 올 시즌 다소 부진한 성적을 보였지만 최근 컨디션 회복 조짐을 보이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KIA는 강력한 불펜 투수진을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하는 스타일을 취하고 있으며 특히 정혜영과 조상우의 활약이 두드러집니다. 다만 부상으로 인한 타선의 기복이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키움 히어로즈는 현재 리그 최하위인 10위에 머물러 있으며 승률 0.28심에 암울한 성적표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 1승 9패로 심각한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팀 주축 선수로는 타율 0.326의 김혜성과 팀 내 유일한 3할 타자인 최주환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혜성은 최근 MLB 진출 실패 이후 컨디션 저하를 겪고 있습니다. 키움 히어로즈는 높은 삼진율과 불안정한 불펜으로 득점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평균 자책점 5.76으로 선발진 부진도 큰 약점입니다. 올 시즌 KIA와 키움의 맞대결에서는 KIA가 3승 2패로 근소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두 팀의 경기에서 KIA는 특히 투수력에서 유세를 보이며 평균 실점 2.8로 키움의 타선을 효과적으로 제어했습니다. 키움은 KIA를 상대로 삼진율이 높아져 공격력이 더욱 저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양현종과 최주환의 맞대결에서는 양현종의 슬라이더가 최주환을 어떻게 봉쇄할지가 관건이며 김도영과 김유나의 맞대결에서는 김도영의 장타력이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KIA 타이거즈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예상됩니다. KIA는 안정적인 투수력과 김도영, 나성범 중심의 강력한 타선으로 단단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KIA 불펜의 안정감은 경기 후반 승부처에서 큰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반면 키움은 득점권 타율 개선이 시급하며 특히 불펜진의 불안정함이 경기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 KIA가 투타 밸런스를 유지하며 AD 정도의 점수차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경기는 KIA 타이거즈의 승리 가능성이 높지만 키움 히어로즈 역시 반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키움이 득점권에서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KIA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에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KIA의 투타 조화가 승리를 거머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양팀 모두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해 흥미로운 경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2025년 5월 28일 템파베이 로디즈와 미네소타 유나이티드 FC의 경기가 열립니다. 이 경기는 미국 오픈컵에서 진행되며 경기장은 템파베이의 홈 구장인 알랭 스타디움입니다. 템파베이는 USL 챔피언십에서 고전하고 있으며 미네소타는 MLS에서 강력한 플레이오프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팀은 서로 다른 리그에서 뛰고 있기에 교차 대결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템파베이 로디즈는 현재 USL 챔피언십 동부 컨퍼런스 11위로 부진한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최근 8경기에서 7패 1무를 기록하며 수비 불안과 공격 효율성 저조가 두드러집니다. 주요 선수로는 우벤스 파시우스가 있으며 그는 팀 내 최다 득점자이나 최근 득점 침묵에 빠져 있습니다. 템파베이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운영하며 볼 점유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나 골 결정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수비적인 부분에서 경기당 평균 1.89실점을 기록하며 리그에서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네소타 유나이티드 FC는 MLS 서부 컨퍼런스 3위를 기록 중이며 수비 조직과 세트피스 특화 전술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인터 마이애미를 상대로 4-1, 세인트루이스 시티 SC를 상대로 3-0 승리를 기록하였습니다. 팀의 주축 선수로는 타니톨루와 올루와세이가 있으며 그는 6골 4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는 낮은 볼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컴팩트한 4-3-3 포메이션을 통해 빠른 역습 및 세트피스를 활용하고 있으며 수비적으로 경기당 13실점만을 허용하며 단단한 수비력을 자랑합니다. 양팀 간이 최근 공식전 맞대결 기록은 없습니다. 템파베이는 최근 MLS 팀인 오를랜도 시티 SC와의 경기에서 0-5로 패배하며 MLS 팀과의 격차를 확인하였습니다. 미네소타는 USL 팀과의 최근 맞대결에서 루이빌 시티 FC에게 패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적은 양팀 간 경기력 격차를 확인하는 데 참고가 될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템파베이의 수비 불안과 미네소타의 세트피스 효율성이 주요 승부처가 될 것입니다. 미네소타는 세트피스를 통해 득점 효율을 극대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템파베이의 측면 돌파와 높은 크로스 시도는 미네소타 풀백들과의 매치업을 통해 시험받을 것입니다. 경기 초반 미네소타가 선제골을 넣을 경우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상 스코어는 미네소타 유나이티드 FC가 2-1로 승리할 것으로 보이며 미네소타의 조직적 수비와 세트피스 활용도가 템파베이의 방어 불안을 찌를 가능성이 큽니다. 2025년 5월 28일의 경기는 템파베이 로디즈에게는 MLS 팀과의 격차를 줄이는 도전 과제가 될 것입니다. 반면 미네소타 유나이티드 FC는 조직적인 수비력과 세트피스를 앞세워 승리를 노릴 것입니다. 양 팀의 스타일과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미네소타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5월 28일 뉴욕의 시티필드에서 개최될 뉴욕 매츠와 시카고 화이트삭스 간의 경기는 시즌 중반을 향해 가는 양 팀의 상반된 행보를 잘 보여줄 것입니다. 매츠는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선두를 달리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이어가고 있으며 반면 화이트삭스는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매츠의 강력한 투수진과 홈구장 이점이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 매츠는 현재 31승 21패로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1위를 기록 중이며 특히 홈에서는 17승 6패로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츠의 강점은 리그 최강의 방어율 2.84과 경기당 실점 3.31에서 드러나는 견고한 투수진입니다.
코다이 센가는 시즌 초반부터 인상적인 성적을 거두며 팀의 에이스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그의 포크볼은 상대 타자들을 제압하는 핵심 무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피트 알론소가 득점 기회를 창출하며 중요한 순간마다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다만 타선의 전체적인 타율은 리그 중위권에 그치고 있어 집중력 있는 공격이 요구됩니다. 시카고 화이트삭스는 현재 17승 35패로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원정 경기에서는 3승 12패로 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팀의 주요 약점은 타선의 부진으로 리그 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경기당 평균 득점도 저조합니다. 주목할 만한 선수로는 레닌 소사와 앤드루 베닌텐디가 있지만 이들도 팀 전체의 공격력 저하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투수진 역시 안정적이지 못하며 조나단 캐넌의 부상 문제는 팀의 선발 로테이션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양 팀은 지난 시즌 맞대결에서 뉴욕 매츠가 2승 1패로 앞섰으며 특히 시티필드에서 열린 시리즈에서는 매츠 타선이 화이트삭스 투수진을 압도하였습니다. 매츠는 홈 경기에서 뛰어난 성적을 보이며 확실한 홈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화이트삭스는 원정 경기에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이번 경기에서도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매츠는 강력한 투수진을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할 것이며 화이트삭스는 한층 더 공격적인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매체우와 화이트삭스의 이번 맞대결은 홈팀 매츠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츠의 코다이 생아는 리그 최강의 방어율을 자랑하며 화이트삭스의 부진한 타선을 상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피트 알론소를 중심으로 한 매츠 타선은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이며 화이트삭스가 이를 제어하지 못할 경우 일방적인 흐름이 예상됩니다. 화이트삭스는 앤드루 베닌텐디의 활약을 기대할 수 있지만 매츠 불펜의 강력함을 극복하기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예상 스코어는 뉴욕 매츠가 5-2로 승리하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경기에서 뉴욕 매츠는 강력한 투수진과 홈구장 이점을 10분 활용하여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시카고 화이트삭스는 원정에서 계속된 부진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두 팀 간 실력 차이가 명확한 만큼 매츠가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명확한 전략과 집중력을 통해 매츠가 이번 경기를 지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밀워키 토런토와 보스턴 시티 FC의 축구 경기는 2025년 5월 28일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이 경기는 밀워키 토런토의 홈 경기로 NPSL 소속의 밀워키 토런토가 보스턴 시티 FC를 맞이하게 됩니다. 두 팀은 서로 다른 리그에 속해 있어 공식적인 맞대결은 없었지만 양 팀 모두 각자의 리그에서 주목받는 팀들입니다. 경기 결과는 두 팀의 리그 내 위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밀워키 토런토의 공격력이 어떻게 발휘될지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밀워키 토런토는 이번 시즌 NPSL 중부 컨퍼런스에서 2위를 달리고 있으며 7승 3패의 성적으로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오스 라이언스 SC와의 경기에서 4-3으로 역전승을 거두며 강력한 공격력을 과시하였습니다. 하비에르 스테인 와셔와 제이미 르콩트의 활약이 돋보이며 스테인 와셔는 최근 3경기에서 2골 1도움을 기록하였습니다. 밀워키 토런토는 공격 중심의 전술로 평균 2.3골을 기록하고 있으며 홈 경기에서는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비 불안이라는 약점이 있어 이를 어떻게 보완할지가 관건입니다. 보스턴 시티 FC는 USL 리그2 북동부 디비전에서 현재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 두 경기에서 각각 0-9, 0-2로 패배하였으며 공격력과 수비력 모두 부족함을 드러냈습니다. 이보 주니오 쿠토 데 소우자와 아르투르 소아레스 페트로닐리오가 주요 선수로 꼽히지만 최근 경기에서는 큰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특히 골키퍼 아르투르가 웨스턴 마스 파이오니어스와의 경기에서 9실점을 허용하며 수비 불안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보스턴 시티 FC는 수비적인 운영을 고수하고 있으나 조직력 부재로 실점률이 높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밀워키 토런토와 보스턴 시티 FC는 서로 다른 리그에 속해 있어 최근 공식전에서 맞대결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밀워키 토런토는 NPSL 내 홈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며 타팀 상대 7전 전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스턴 시티 FC는 USL 리그2 상위팀과의 경기에서 4패를 기록하며 부진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 팀의 매치업에서 밀워키의 공격력과 보스턴의 수비력 간의 대결이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밀워키 토런트는 홈 경기의 이점을 살려 이번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스턴 시티 FC는 최근 대패를 겪으며 사기가 떨어져 있어 초반부터 밀워키가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큽니다. 밀워키는 강력한 전방 압박과 다양한 공격 옵션을 활용해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보이며 보스턴은 수비 라인을 안정화하여 역습 기회를 노릴 것입니다. 예상 스코어는 밀워키 토런트 3-1 보스턴 시티 FC로 밀워키가 전반부터 앞서 나가며 경기를 지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는 밀워키 토런트가 홈 경기라는 이점을 활용하여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보스턴 시티 FC는 조직력을 강화하여 수비 안정화를 통해 반전을 노릴 필요가 있습니다. 양팀의 현재 상황과 시즌 초반의 흐름을 고려할 때 밀워키의 공격력과 보스턴의 수비 불안이 결과를 좌우할 것입니다. 핵심 선수들의 활약과 초반 전략이 승부의 중요 변수가 될 것입니다. 2025년 5월 28일 캔자스시티 스포팅 SKC와 FC 신시내티 FCC의 맞대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FCC는 최근 뛰어난 성적을 바탕으로 동부 컨퍼런스 2위를 유지하고 있어 이번 경기에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SKC는 팀의 부진을 만회하고자 경기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자 합니다. 이번 경기는 시즌 중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캔자스시티 스포팅은 현재 서부 컨퍼런스 13위에 머물며 시즌 내내 고전하고 있습니다. 임시감독 캐리 자바그닌 체제해 4-3-3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공격적인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미드필드 통제력 부족으로 인해 수비에서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뉴잉글랜드 레볼루션과의 경기에서 3-3 무승부를 기록하며 수비 조직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드얀 요벨리치는 최근 4경기에서 3골을 기록하며 팀 공격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측면에서의 다니엘 살로이 역시 중요한 크로스 제공자로 활약 중입니다. 그러나 후반전 실점률이 높아 이를 개선해야 합니다. FC 신시내티는 현재 동부 컨퍼런스 2위로 시즌 내내 안정적인 성적을 보이며 상위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파트 누난 감독의 4-2-3-1 포메이션을 통해 에반더의 창의적인 플레이메이킹과 케빈 덴키의 강력한 피니싱이 경기의 핵심입니다. 최근 오스틴 FC를 상대로 2일 승리를 거두며 5연승을 기록, 이번 경기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특히 측면 공격에서 높은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경기 후반 체력적 우위를 통해 결정적인 순간에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팀은 최근 맞대결에서 FCC가 4월 26일 SKC를 2-1로 제압하며 우위를 점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경기에서 덴키가 멀티골을 기록하며 SKC 수비를 무너뜨렸습니다. 양팀의 전력은 FCC가 앞서 있지만 SKC는 홈에서 경기하는 만큼 수비 조직력을 강화하고 세트피스를 적극 활용해 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SKC 측면 수비수 티모시 라이볼트와 FCC의 루카스 엥겔 간의 매치업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의 현재 전력과 성적을 고려할 때 FCC가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SKC는 수비 불안을 극복하고자 하지만 FCC의 공격진은 에반더와 덴키를 중심으로 매우 위협적입니다. 특히 후반전 체력적 우위와 높은 크로스 활용도가 FCC의 강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예상 스코어는 FCC 2-1 SKC로 SKC는 요벨리치의 개인 기량에 의존하면서도 미드필드 통제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양 팀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SKC는 부진 탈출을 위해 홈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며 FCC는 연승 행진을 이어가며 챔피언십 도전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양 팀의 전술과 선수들의 집중력이 승부를 가를 주요 요소가 될 것이며 팬들에게도 흥미로운 경기를 선사할 것입니다. 2025년 5월 28일 디트로이트 시티 FC와 샌프란시스코 글랜스의 경기가 디트로이트 시티의 홈 경기장인 키워스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이 경기는 USL 챔피언십에 속한 디트로이트 시티 FC와 USLW 리그의 강호 샌프란시스코 글랜스 여자팀 간의 대결로 양 팀은 각각 리그에서 인상적인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디트로이트 시티의 조직력과 샌프란시스코 글랜스의 폭발적인 공격력이 맞붙는 중요한 경기로 양팀 모두 승리를 통해 리그 순위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자 할 것입니다. 디트로이트 시티 FC는 USL 챔피언십 동부 컨퍼런스에서 현재 6위에 위치해 있으며 10경기에서 4승 5무 1패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5월 24일 찰스턴 배터리를 상대로 홈에서 2-0 승리를 거두며 수비 조직력을 자랑했습니다.
팀의 주요 선수로는 맥시 로드리게스와 벤 모리스가 있으며 특히 벤 모리스는 중원에서 창의적인 플레이를 통해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시티의 전술적 강점은 352 포메이션을 활용하여 측면 공격을 강화하는 것이며 네이든 스타인와셔 골키퍼의 선방 능력을 바탕으로 실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경기에서는 후반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최근 홈 경기에서 전반과 후반 모두 강력한 모습을 보이며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글랜스 여자팀은 USLW 리그에서 뛰어난 공격력을 과시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아카데미카 SC를 상대로 10령 대승을 거두며 시즌 개막 후 총 27골을 기록하는 등 막강한 득점력을 자랑합니다. 팀의 주요 선수인 프란체스카 존스는 최근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팀의 핵심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글랜스는 짧은 패스를 통해 중앙 집중 공격을 전개하며 빠른 트랜지션 상황에서 상대 수비를 공략하는 전략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일부 경기에서는 후반 집중력 저하로 인해 실점하는 경우가 있어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한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시티 FC와 샌프란시스코 글랜스는 공식전에서 직접 맞붙은 기록이 없지만 디트로이트 시티는 서부 컨퍼런스의 다른 팀들과의 대결에서 우세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2024년 산안토니오 FC와의 경기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어 서부팀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샌프란시스코 글랜스는 동부 컨퍼런스 팀들과의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지역 간 경기에서도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양팀 간 매치업에서는 디트로이트 시티의 중원 장악력과 샌프란시스코 글랜스의 공격 전환 속도가 승부를 가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디트로이트 시티 FC의 홈 경기 장악력과 샌프란시스코 글랜스의 강력한 원정 공격력이 맞붙는 흥미로운 대결이 될 것입니다. 디트로이트 시티는 홈 승률이 높고 최근 경기에서 보여준 조직력 있는 플레이를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벤 모리스와 윙백들의 활발한 측면 공격이 주요한 승부처가 될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글랜스는 초반부터 빠른 트랜지션을 통해 기회를 만들고자 하며 프란체스카 존슨의 개인 기량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예상 스코어는 디트로이트 시티 FC가 2-1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홈 2점과 후반 집중력에서 앞서는 점 때문입니다. 다만 샌프란시스코 글랜스가 초반 선제골을 넣게 되면 경기는 예측 불허의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시티 FC와 샌프란시스코 글랜스의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디트로이트 시티는 홈에서 승리를 통해 순위를 끌어올리고자 하며 샌프란시스코 글랜스는 원정에서도 그들의 공격력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양팀 모두 치열한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가 종료될 때까지 긴장감 넘치는 순간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2025년 5월 28일 메르세데스 벤츠 스타디움에서 펼쳐질 필라델피아 유니언과 애틀란타 유나이티드의 경기는 현재 순위와 최근 성적에서 큰 격차를 보이는 두 팀의 흥미로운 맞대결입니다. 필라델피아는 동부 컨퍼런스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반면 애틀란타는 28위로 부진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이 경기는 필라델피아의 리그 상위권 유지와 애틀란타의 반등 여부가 결정될 중요한 순간으로 평가됩니다. 애틀란타 유나이티드 FC는 현재 14경기에서 2승 5무 7패로 리그 하위권에 위치하며 경기당 1점골을 기록 중입니다. 로니 데일라 감독의 지도 아래 3-4-3 전술을 사용하며 이마누엘 라테라트와 미겔 알미론이 공격을 주도하고 있지만 팀의 창의성 부족과 연결 플레이의 단절로 인해 경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원 장악력이 떨어지고 패스 성공률과 태클 성공률이 낮아 전체적인 조직력이 부족합니다. 홈에서의 성적도 좋지 않으며 최근 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유니언은 이번 시즌 동부 컨퍼런스 1위를 지키며 6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브래들리 카넬 감독의 4-2-3-1 전술은 공간 창출과 측면 활용의 강점을 보이며 타이 바리보와 다니엘 가즈다그의 활약 덕분에 공격력이 매우 강력합니다. 필라델피아는 경기당 평균 1.93골을 기록하며 리그 최다 득점팀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수비면에서도 안정적인 조직력과 압박으로 상대를 제압하며 원정에서도 경쟁력 있는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맞대결에서 필라델피아는 애틀란타를 상대로 4연속 무패 3승 1무로 심리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두 경기에서는 4골 득점 무실점으로 절대적인 우위를 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측면 크로스 전략과 애틀란타의 중앙 집중 플레이가 이번 경기에서도 주요 매치업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필라델피아는 애틀란타의 수비 약점을 파고들고 애틀란타는 필라델피아의 강력한 공격을 막기 위해 수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두 팀의 현재 상태를 고려할 때 필라델피아가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최근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공격과 수비 모두 조화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애틀란타는 수비 불안과 공격 효율성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홈 경기에서도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가 경기 초반 주도권을 잡고 선제골을 넣을 경우 승리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예상 스코어는 2-1로 필라델피아의 승리를 점칩니다. 필라델피아 유니언은 동부 컨퍼런스 선두답게 공수 모든 면에서 뛰어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맞대결에서도 그들의 조직력 있는 플레이와 다채로운 공격 전략이 빛날 것으로 보이며 애틀란타는 홈팬 앞에서 명예 회복을 위해 분투할 것입니다. 결국 필라델피아의 우세 속에 경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애틀란타가 고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5월 28일 광주 FC와 울산 HD의 경기는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경기는 K리그1 중위권에 위치한 광주와 상위권을 달리는 울산의 대결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전 맞대결에서 울산이 3-0으로 승리한 만큼 광주는 홈에서의 복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광주는 홈 경기장에서의 강점을 발휘할 것이며 울산은 새롭게 합류한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 FC는 현재 리그 14경기에서 6승 4무 4패, 승점 22점으로 6위를 기록 중입니다. 팀은 높은 점유율, 평균 58%를 바탕으로 공격 기회를 많이 창출하지만 결정력 부족이 약점으로 지적됩니다. 주 공격수 자시르 아사니는 최근 5경기에서 득점에 실패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 헤이스와 최경록은 최근 몇 경기 동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들은 득점 기회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술적으로는 높은 압박과 측면 플레이에 강점을 두고 있지만 알힐랄과의 최근 경기에서 체력 소모가 우려됩니다. 울산 HD는 리그 열리볼 경기에서 8승 4무 5패, 승점 28점으로 3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팀은 리그 최저 실점률을 기록하며 강력한 수비력을 자랑합니다. 허율은 장신을 활용한 헤딩 득점을 통해 팀의 주 공격원으로 활약 중이며 최근 영입된 마티아스 라카바와 에릭 파리아스가 공격진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이진현과 윤재석이 안정감을 더하고 있으며 문정인 골키퍼가 클린시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울산은 밸런스 있는 공수 전환과 빠른 역습을 통해 상대를 공략합니다. 양팀은 최근 5년 동안 울산이 유세를 보이며 맞대결에서 4승 2무 1패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울산은 홈 경기에서 높은 승률을 자랑하지만 광주 역시 홈에서의 경기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올해 5월 초 맞대결에서는 울산이 광주를 상대로 3-0 승리를 거두었으며 이날 경기에서 허율과 새로 합류한 라카바와 파리아스의 뛰어난 플레이가 돋보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빠른 역습과 세트피스에서의 강점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는 광주의 높은 점유율과 울산의 탄탄한 수비가 맞붙을 것입니다. 광주는 홈 경기장 이점을 살려 초반부터 울산의 빌드업을 방해할 것으로 보이며 측면 돌파와 크로스를 통해 득점을 노릴 것입니다. 반면 울산은 새로운 외국인 선수들의 적응력을 기반으로 공격 다양성을 강화, 광주의 피로한 수비 라인을 공략할 것입니다. 특히 에릭 파리아스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광주의 높은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울산의 수비 조직력과 빠른 역습이 주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상 스코어는 울산의 2-1 승리로 예측됩니다. 광주 FC와 울산 HD의 경기는 K리그1의 순위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광주는 홈에서 강세를 보여왔으나 울산의 견고한 방어력과 새로운 공격 자원의 활약이 예상되면서 팽팽한 승부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양팀의 전술적 접근과 선수들의 컨디션이 승패를 결정할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5월 28일 김천 상무와 FC 서울의 K리그1 경기가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김천 상무는 현재 리그 4위로 상위권 진입을 노리고 있으며 FC 서울은 7위로 중위권에서의 반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의 공격과 수비 전술의 대결로 치열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김천은 홈에서의 강점을 살려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칠 것으로 보이며 서울은 세트피스를 통한 득점 기회를 노릴 것입니다.
김천 상무는 이번 시즌 14경기에서 7승 3무 4패를 기록하며 득실차 88로 리그 상위권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격력은 리그 최상위권에 속하며 경기당 평균 1.5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재현은 중원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5골 4도움으로 팀의 공격을 이끄는 핵심 선수입니다. 김천의 전술은 5-2-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며 측면 풀백의 오버래핑과 역습에서의 빠른 전개가 특징입니다. 그러나 수비에서의 불안정함이 드러나며 울산 HD와의 경기에서 후반에 다수의 골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이러한 수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FC 서울은 현재 4승 6무 4패의 성적을 올리며 리그 7위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4경기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제시 링가드는 팀 내 최다 득점자로 그의 창의적인 플레이는 상대 수비를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서울은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여 중앙 수비의 견고함과 세트피스를 전략적으로 사용합니다. 특히 코너킥 상황에서 높은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격력 부진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으며 최근 경기에서도 득점 기회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팀의 역대 전적에서는 FC 서울이 52경기 중 30승을 거두어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김천이 서울과 비등한 성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맞대결에서는 0-0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김천이 홈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서울은 원정에서 득점력이 낮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김천의 공격진과 서울 수비진 간의 매치업이 이번 경기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중원에서 모재현과 기성용의 대결, 그리고 양팀의 세트피스 활용도가 승부를 가를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김천은 공격에서 다양한 옵션을 활용하여 서울의 수비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후반전에 체력에서 우위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 공격적인 전개를 통해 득점을 노릴 수 있습니다. 반면 서울은 세트피스를 통해 골 기회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이며 득점 기회가 있을 때 이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상 스코어는 김천이 홈 2점을 살려 2-1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으며 서울이 세트피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경우 무승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천 상무와 FC 서울의 이번 경기는 리그 중상위권 팀 간의 중요한 대결로 경기의 결과는 리그 순위 경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김천은 홈 경기장에서의 강점을 살리며 공격적인 플레이로 승리를 노리고 있으며 서울은 세트피스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 접근으로 득점을 시도할 것입니다. 양팀 모두 철저한 준비와 전략으로 치열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 5월 28일 퍼시픽 리그 2위인 세이브 라이온스와 5위에 머물고 있는 라쿠텐 골든 이글스의 경기가 세이브 돔에서 열립니다. 최근 상대 전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세이브는 홈 경기에서의 강점을 살려 이번 경기에서도 승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반면 라쿠텐은 원정의 불리함을 극복하고자 투수진의 안정성과 타선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세이브 라이온스는 현재 시즌 24승 20패를 기록하며 퍼시픽 리그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 7승 3패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특히 홈 경기에서의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타나베 세이야가 .318의 타율로 타선을 이끌고 있으며 최근 5경기에서는 350의 타율로 더욱 활약하고 있습니다. 스기야 시냐와 스미다 치히로 등 안정적인 선발 투수진도 팀의 강점입니다. 세이브는 강력한 선발 투수진과 중간 개투의 강한 구위를 중심으로 상대 타선을 제압하는 전술을 구사하며 후반기 집중력을 통해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단, 상대팀에서 좌완 투수가 나올 경우 타선의 대응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라쿠텐 골든 이글스는 20승 24패로 리그 5위를 기록 중이며 최근 10경기에서 4승 6패로 부진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팀 타율은 .251로 리그 하위권에 속하지만 프란밀 레예스와 우메야 코다이의 활약이 두드러집니다. 특히 우메야 코다이는 최근 타율 .34씩을 기록하며 라인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팀의 약점은 불안정한 선발 투수진입니다. 타키나카 료타가 선발에서 꾸준한 성적을 내는 것이 중요하며 불펜의 안정성도 관건입니다. 원정 경기에서는 불펜의 조기 가동을 피하고 안정적인 투수 운영이 요구됩니다. 세이브 라이온스는 최근 라쿠텐 골든 이글스를 상대로 한 10경기 중 6경기에서 승리하며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세이브는 홈 경기에서 약 70%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이번 경기에서도 큰 이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반면 라쿠텐은 원정에서 45%의 승률을 보이고 있어 원정 경기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중요한 매치업으로는 세이브 투수진과 라쿠텐의 우메야 코다이의 대결이 예상되며 라쿠텐 타선은 좌완 투수 스미다 치히로의 슬라이더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건입니다. 세이브 라이온스는 홈 경기에서의 강점을 살려 안정된 선발 투수진과 타선의 집중력을 통해 경기를 이끌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선발 스미다 치히로는 이번 시즌 평균 자책점 1.33을 기록하며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으며 좌타자 비중이 높은 라쿠텐 타선을 상대로 슬라이더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쿠텐은 타키나카 료타가 5이닝 이상 강력한 피칭을 보여주고 불펜 운영을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승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이브의 불펜은 리그 최상위권에 속해 있으며 후반 집중력이 뛰어나 라쿠텐에게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입니다. 예상 스코어는 세이브가 4-2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와타나베 세이야와 타일러 네빈의 활약이 크게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세이브 라이온스는 홈구장에서 라쿠텐 골든 이글스를 상대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안정된 투수진과 타선의 집중력을 통해 승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라쿠텐은 불안정한 투수진을 보완하고 타키나카 료타가 좋은 피칭을 펼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팀 모두에게 중요한 경기가 될 것이며 각 팀의 핵심 선수들이 어떻게 활약하는지가 경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025년 5월 28일 조조 마린 스타디움에서 지바 롯데 마린즈와 오릭스 버펄로스가 맞붙습니다. 이번 경기는 파시픽 리그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롯데와 상위권을 노리고 있는 오릭스가 만나는 중요한 맞대결입니다. 롯데가 하위권 탈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오릭스가 리그 상위권으로 도약할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지바 롯데 마린즈는 현재 파시픽 리그 6위로 성적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팀의 공격력은 리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타율 .11과 장타율 .305로 극심한 부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팀 내 유일하게 3할 타율을 유지하고 있는 고부의 에이토가 상위 타선을 이끌고 있으나 외국인 타자 호르헤 폴랑코의 부진은 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투수진에서는 사사키 로키의 공백이 뼈아프며 현재 선발진을 이끄는 니시노 유우지가 평균 자책점 2.25로 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펜진의 후반전 운영이 취약하며 특히 7회 이후의 구원 투수진 평균 자책점이 4.12로 낮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릭스 버펄로스는 시즌 초반 안정적인 성적으로 리그 3위를 기록 중입니다. 팀은 타선에서 높은 타율과 장타력을 바탕으로 꾸준한 득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유타로 슈지모토는 타율 .3778과 8홈런으로 팀 공격의 핵심입니다. 투수진에서는 메다 토요시가 선발진의 중심으로 활약하며 쿠리 아렌이 불펜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릭스는 경기 초반에 선취점을 가져가는 전략으로 상대를 압박하며 경기 후반에도 불펜진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5 시즌 현재까지 오릭스는 지바 롯데를 상대로 전승을 기록하며 각 경기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평균 득점차는 83.2점이며 팀 타율에서도 오릭스가 300쉥으로 롯데의 전빈 66을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맞대결에서 오릭스는 지바 롯데 타선을 철저히 봉쇄하며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릭스의 강력한 타선과 롯데의 약한 타격력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번 경기는 오릭스의 공격력과 상대 전적 우위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릭스는 미야기 다이아가 선발로 나서며 그의 최근 안정적인 투구 이닝과 강력한 패스트볼을 활용해 초반 주도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롯데는 니시노 유우지가 초반 이닝을 잘 막아내야 하며 고부의 에이토를 중심으로 한 타선이 조기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힘든 경기가 될 것입니다. 경기장은 좌타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지만 오릭스의 좌타 비율이 높아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릭스의 2점 차 이상 승리가 예상되며 예측 스코어는 2 정도로 예상됩니다. 2025년 5월 28일 경기에서는 오릭스 버펄로스가 지바 롯데 마린즈를 상대로 우세한 전력을 자랑하며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롯데는 강력한 상대를 맞이하여 어려운 싸움을 펼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후반전 불펜 운영에서 약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 흐름에 따라 롯데가 초반 기세를 잡을 경우 의외의 결과도 있을 수 있기에 치열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2025년 5월 28일 사이타마 스타디움 2002에서 열리는 J1 리그 경기에서는 우라와 레드 다이아몬즈가 세레소 오사카를 홈에서 맞이합니다. 우라와는 리그 4위로 홈에서 강한 성적을 자랑하며 세레소는 최근 상대 전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 치열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양 팀의 전술적 대결과 함께 주요 선수들의 활약이 승부를 가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우라와 레드 다이아몬즈는 이번 시즌 리그 4위를 기록 중이며 특히 홈 경기에서 7승을 거두는 등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는 나고야 그랜퍼스에게 1-2로 패배하며 아쉬운 결과를 얻었으나 수비의 안정성과 역습을 통한 공격이 주전략입니다. 마체즈 스코르자 감독의 4-4-T 포메이션 아래 마리우스 호이브로텐과 다닐로 보자의 중앙 수비 조합이 탄탄함을 유지하고 있으며 타쿠로 카네코와 사무엘 구스타프손이 창의적인 공격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 부진과 공격의 마무리 능력 부족이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세레소 오사카는 현재 리그 9위에 머물러 있으며 7승 4무 7패의 성적으로 일관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서 파파스 감독의 4-2-3-1 전술은 공격적인 플레이를 강조하며 특히 라파엘 라타안과 티아고 안드라데가 새로운 공격 자원으로 팀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세레소는 원정 경기에서 부진한 성적을 보이고 있으나 소타 키타노와 신지 카가와의 조합이 팀의 공격 루트를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정 경기에서의 수비 불안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최근 역차례 맞대결에서 세레소 오사카가 4승 1무 1패로 유세를 점하고 있으며 특히 우라와 원정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레소의 중앙 미드필더 수적 우위는 우라와의 4-4-2 전술과 맞붙을 때 효과적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양 팀은 전반 초반에 득점을 노리며 경기를 장악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며 이번 경기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전망 측면에서 우라와는 홈 어드밴티지를 바탕으로 초반부터 강한 공세를 펼칠 것이 예상됩니다. 타쿠로 카네코와 요이치 나가누마가 측면 돌파를 통해 세레소의 약한 풀백 라인을 공략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세레소는 신지 카가와의 노련함과 라파엘 라타앙의 공격력이 결합되어 우라와의 밀집된 수비를 뚫으려 할 것입니다. 세레소의 세피스 효율성 또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주요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예상 스코어는 세레소가 최근 우세한 상대 전적을 유지하며 2-1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지만 우라와의 홈 강세와 조직적인 수비력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이번 맞대결은 양팀 모두에게 중요한 테스트가 될 것입니다. 우라와 레드 다이아몬즈는 홈 경기장에서 강한 모습을 이어가려 할 것이고 세레소 오사카는 최근 상대 전적에서의 유세를 바탕으로 또 다른 원정 승리를 노릴 것입니다. 양 팀의 전술적인 대결과 함께 각 팀의 핵심 선수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지가 승부를 결정짓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2025년 5월 28일 강원FC와 FC 안양 간의 K리그1 경기가 열립니다. 경기는 강원의 홈구장인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에서 개최되며 양팀 모두 중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중요한 맞대결이 될 것입니다. 강원은 지난 경기에서 광주를 상대로 승리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안양은 강원과의 지난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둔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승점을 노리고자 합니다. 강원FC는 현재 K리그1에서 8위를 기록 중이며 14경기에서 5승 3무 6패의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팀은 정경호 감독의 지휘 아래 안정적인 수비 라인과 빠른 역습을 주 전략으로 삼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광주를 상대로 김동현의 추가 시간 페널티킥으로 1-0 승리를 거두며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강원의 주요 선수인 김동현은 공격의 중심으로 페널티킥 성공률이 높아 중요한 순간에 득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팀의 공격력은 리그 최하위권이며 경기당 평균 0.79골로 득점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FC 안양은 K리그1에 첫 승격한 후 16경기에서 5승 2무 9패로 9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안양의 공격은 브루노 모타와 마트스 올리베일에게 크게 의존하며 두 선수는 팀 전체 득점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안양의 전술은 4-4-2 하이브리드 포메이션으로 중원에서의 볼 소유와 전술적 유연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수비가 흔들리는 경향이 있어 평균 1.30골을 실점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대전 시티즌에게 패배하며 수비 불안이 드러났지만 강원과의 지난 맞대결에서 승리했던 경험은 팀에게 심리적 우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강원과 안양은 총 13차례 맞대결하여 강원이 6승, 안양이 3승을 기록 중입니다.
양팀의 최근 맞대결에서는 안양이 2대0 승리를 거두었으나 최근 4차례 맞대결은 모두 무득점 경기가 많았습니다. 이번 경기는 강원의 홈 어드밴티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브루노 모타와 강원의 수비진 간의 대결이 승부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 모두 득점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비 집중력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경기의 전망은 강원FC가 홈 경기에서의 장점을 살려 수비를 강화하고 역습을 통해 득점을 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동현과 조진혁이 측면 돌파와 페널티 박스 내 결정력으로 팀 공격을 이끌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FC 안양은 브루노 모타와 마트스 올리베이라의 공격력을 활용하여 강원의 수비진을 공략하려 할 것입니다. 수비진의 실수를 최소화하고 중원에서의 창조적인 플레이가 관건입니다. 두 팀의 최근 경기력과 전술을 고려할 때 경기는 박빙의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1-1 무승부나 강원이 홈 어드밴티지를 살려 2-1로 승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중요한 승부처가 될 것입니다. 강원FC는 홈 경기를 통해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고자 하며 안양은 지난 맞대결 승리를 되풀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강원이 수비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 공격 전개를 통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있지만 안양의 브루노 모타가 득점포를 가동할 경우 무승부 역시 충분히 예상됩니다. 2025년 5월 28일 서울의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는 KBO 리그 1위와 2위 간의 대결로 많은 팬들의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LG 트윈스는 이번 경기에서 홈구장 2점을 살려 한화 이글스를 상대로 승리를 노리고 있으며 한화는 강력한 투수진을 앞세워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최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 이번 경기는 순위 싸움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LG 트윈스는 현재 33승 18패 1무로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팀 타율은 0.268, 출루율은 0.365로 강력한 타선을 자랑하며 특히 경기적인 장타력을 보이는 박동원이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원은 타율 0.326에 12홈런을 기록하며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투수진도 평균 자책점 2.669로 안정적이며 요니 치리노스와 엘리에이저 에르난데스가 견고한 선발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LG는 강력한 공격력과 효율적인 수비로 경기 주도권을 가져왔으며 이는 홈 경기에서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화 이글스는 31승 21패로 리그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수들인 폰세, 와이스, 그리고 류현진이 선발진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들의 평균 자책점은 각각 3.08, 3.36, 그리고 3.09로 매우 우수합니다. 타선에서는 로마이어와 데이비스가 각각 31홈런과 30홈런을 기록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한화는 접전 끝에 롯데를 상대로 연장 승리를 거두었으며 이런 경기에서의 집중력은 큰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격력에서는 약간의 기복이 있을 수 있으며 주루 플레이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맞대결에서는 LG가 6승 4패로 우위를 보이며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팀의 경기에서는 평균적으로 총 득점이 9.3점에 달하는 공격전이 펼쳐져 왔습니다. 특히 5회 이후 불펜 투입 시 점수가 폭발하는 경향이 있어 불펜 운용이 승부의 결정적 요소가 될 것입니다. LG는 홈구장에서 승률 68%를 기록하며 원정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한화 역시 원정에서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LG 트윈스의 홈구장 2점과 강력한 타선의 집중력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박동원을 중심으로 한 LG의 타선이 한화의 선발 와이스를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승부의 열쇠입니다. 반대로 한화는 류현진의 중간 개투 등판 가능성에 기대를 걸 수 있으며 그의 제구력이 상대 타자들을 얼마나 잘 억제할 수 있을지가 중요합니다. 예상 스코어는 LG가 5-4로 근소하게 앞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LG의 불펜 효율성과 홈구장의 이점 덕분에 접전을 펼치며 승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LG 트윈스와 한화 이글스의 이번 맞대결은 양팀 모두에게 중요한 경기로 특히 순위 싸움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LG는 홈구장 2점과 강력한 공격력을 바탕으로 승리를 노리며 한화는 견고한 투수진과 변수를 줄 신인 선수들의 활약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2025년 5월 28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가 맞붙습니다.
현재 KBO 리그에서 삼성은 중위권인 5위에서 7위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롯데는 상위권인 3위로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양 팀의 순위 변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의 홈 경기라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삼성 라이온즈는 최근 경기에서 기아 타이거즈를 상대로 8-4로 승리를 거두며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팀의 주요 선수로는 투수 아리엘 후라도가 있으며 그는 2025년 시즌 평균 자책점 2.39로 우수한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그의 최근 경기에서 6이닝 동안 한 실점으로 막아낸 점은 팀의 강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삼성이 가진 강점 중 하나는 9.86의 수비율로 리그에서 두 번째로 높은 기록입니다. 그러나 타격에서의 일관성이 다소 부족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득점 루트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롯데 자이언츠는 최근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패배했지만 삼성과의 최근 맞대결에서 4승을 기록하며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롯데에 주목할 선수는 새롭게 영입된 좌완 투수 알렉 감보아입니다. 그의 빠른 공은 삼성 타자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롯데는 요 90일에 높은 팀 타율을 기록 중이며 경기당 평균 5.2점을 득점하는 강력한 공격력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팀 평균 자책점이 4.19로 다소 높은 점은 불안 요소입니다. 전반적으로 공격력이 강하지만 투수진의 안정성이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과 롯데는 2012년 이후 총 203번 맞붙었고 이 중 삼성은 127승을 기록하며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5번의 맞대결에서는 롯데가 4번 승리하여 최근 전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롯데는 삼성과의 맞대결에서 강한 공격력을 보여주었고 삼성은 홈경기 2점을 살리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매치업에서도 롯데의 공격력과 삼성의 홈경기 2점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삼성의 홈경기 2점과 롯데의 최근 전적 우위가 충돌하는 흥미로운 대결이 될 것입니다. 삼성은 아리엘 후라도의 안정적인 투구에 기대를 걸고 있으며 롯데는 공격력 강화에 집중할 것입니다. 양팀 모두 강력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 팽팽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예상 스코어는 삼성이 홈경기 2점을 살려 6골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후라도의 우수한 투구와 삼성이 보여줄 수 있는 안정적인 수비가 롯데의 공격을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중요한 시점에서 열리는 만큼 치열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홈경기 2점을 가진 삼성이 미세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있지만 롯데의 공격력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양팀 팬들에게 흥미로운 경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 5월 28일 홋카이도 삿포로 돔에서 예정된 후쿠오카 소프트뱅크 호크스와 홋카이도 니폰 햄 파이터스의 경기는 패시픽 리그 상위권 경쟁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니폰햄은 홈에서의 높은 승률을 바탕으로 선두 자리를 지키려 하고 있으며 소프트뱅크는 최근 상승세를 지속하며 4위에서의 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양팀의 최근 맞대결 결과와 경기장에서의 전략적 대결 구도가 이번 경기의 중요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홋카이도 니폰햄 파이터스는 현재 패시픽 리그 1위 25승 19패로서 공격적인 작전과 안정된 투수진을 통해 호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니폰햄의 프렛밀 레이스는 0.366의 타율로 팀 타선을 이끌고 있으며 이토우 히로미는 선발진의 기둥으로서 최근 3경기에서 뛰어난 피칭을 보여줬습니다. 니폰햄의 핵심 전술은 희생 번트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대신 핀치 히터와 도루를 적극 활용하는 공격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최근 소프트뱅크와의 3연전에서는 2승 1패를 기록하며 대체로 우세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불펜의 내구성이 결여될 때 경기 후반에 리드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후쿠오카 소프트뱅크 호크스는 현재 리그 4위 22승 22패로 특히 팀 타율 0.268로 리그 최강의 공격력을 자랑합니다. 야나기타 유키와 쿠리하라 류야가 중심 타선에서 클러치 상황에 강하며 우쿄 슈토는 빠른 발로 상대 수비를 흔듭니다. 소프트뱅크의 전술적 장점은 파워 히팅과 스피드를 조합한 하이브리드 공격에 있으며 불펜에서는 로베르토 오수나가 마무리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니폰햄과의 경기에서 한 경기를 승리로 가져왔으며 철저한 타격 준비와 불펜 운용이 강점입니다. 하지만 일부 선발 투수들의 이닝 소화력이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소프트뱅크는 니폰햄과의 맞대결에서 167승 119패로 앞서고 있으며 이번 시즌 양팀은 비슷한 득점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평균 3.8점을 기록하고 있고 니폰햄은 3.2점을 기록 중입니다. 이토우 히로미와 모이넬로의 선발 맞대결이 이번 경기의 핵심 매치업입니다.
소프트뱅크의 중심 타선이 얼마나 니폰햄의 탄탄한 선발진을 공략할 수 있을지, 그리고 니폰햄의 빠른 베이스 러닝이 소프트뱅크의 수비를 얼마나 교란시킬지가 승패를 가를 중요한 요인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니폰햄의 홈 경기 이점과 선발진의 안정성이 승부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토 히로미가 초반부터 소프트뱅크의 강력한 타선을 효과적으로 봉쇄할 경우 초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반면 소프트뱅크는 후반 들어 상대 불펜을 공략하여 경기를 뒤집으려 할 것입니다. 경기 후반 양팀 불펜진의 대결이 승부처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프트뱅크의 오수나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예상 스코어는 니폰햄이 3-2로 근소하게 앞설 가능성이 높지만 경기 중반 이후 소프트뱅크가 반격에 성공할 경우 연장전까지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 경기는 패시픽 리그 순위 경쟁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니폰햄은 홈의 이점을 최대한 살리며 안정적인 투구 운영으로 리드를 지키고자 할 것입니다. 반면 소프트뱅크는 강력한 타선을 앞세워 경기 후반 역전 가능성을 노릴 것입니다. 양팀 모두 이번 경기 결과가 시즌 전체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치열하고 흥미로운 경기가 예상됩니다. 2025년 5월 28일 일본 프로야구 센트럴 리그의 중요한 경기가 메이지 진구 구장에서 열립니다. 도쿄 야쿠르트 스왈로스와 주니치 드래곤스가 맞붙으며 두 팀 모두 중위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쿠르트는 이번 경기에서 최근 부진을 털어내고자 하며 주니치는 안정적인 수비력을 바탕으로 승리를 노립니다. 최근 맞대결에서 야쿠르트가 우세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더욱 치열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야쿠르트는 2025 시즌 리그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6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전 타자들의 부진과 불안정한 투수진이 팀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최근 10경기에서 3승 7패를 기록하는 등 기복이 심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핵심 선수인 무라카미 무네타카가 삼진율 증가로 인해 고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팀의 장타력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야마다 테츠토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내고 있으나 주니치와의 상대 전적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어 반등의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전술적으로는 장타력 중심의 공격을 지향하지만 불안정한 선발진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주니치는 2025년 젊은 선수들의 성장과 외국인 용병의 기여로 팀의 경쟁력이 향상되었습니다. 현재 리그 5위를 기록 중이며 안정된 수비력을 바탕으로 꾸준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4승 6패로 다소 변동성이 있지만 선발 로테이션의 균형이 강점입니다. 모리시타 타이오와 와쿠이 히데아키가 중심을 잡고 있으며 호소카와 세이야와 후쿠나가 히로키가 공격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리스티데스 아키노의 장타력은 팀에 추가적인 공격 옵션을 제공하며 작전 야구와 주루 플레이가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양팀은 최근 맞대결에서 야쿠르트가 4승 1패로 우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야쿠르트는 주니치의 좌완 투수진을 공략하는 전략으로 높은 타율을 기록하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주니치가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었으나 최근 몇 시즌 동안은 야쿠르트가 상대적으로 우세한 모습을 보입니다. 양팀의 매치업에서는 야쿠르트의 공격력이 주니치의 안정된 수비와 어떻게 맞설지가 관건이며 불안정한 야쿠르트 투수진에 대해 주니치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공략할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야쿠르트의 승리 여부는 타선의 장타력 회복에 달려 있습니다. 무라카미와 야마다가 선발 모리시타의 직구 중심 피칭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승부처가 될 것입니다. 반면 주니치는 불펜진의 내구성을 시험받게 될 것이며 후반부에 야쿠르트 타선이 발휘할 집중력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수비면에서는 야쿠르트가 최근 좋지 않은 수비 효율을 보여주고 있어 주니치의 작전 야구에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양팀의 현재 상태와 최근 전적을 감안하여 야쿠르트가 5-4로 근소하게 승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무라카미의 클러치 상황에서의 활약과 마이크 보우만의 마무리 능력에 크게 의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중위권 경쟁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시점에 열리는 만큼 양팀 모두에게 의미 있는 경기입니다. 야쿠르트는 부진 탈출을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주니치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승리를 노릴 것입니다. 양팀 모두에게 이번 경기는 시즌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교차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